안녕하세요. 맥케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자, HLB 공매도 매매 비중이 6일 연속 두 자릿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규 대차 거래 체결도 200만 주 넘게 체결이 되면서 이 공매도 부담을 계속 이제 키워가고 있는데요. 항서제약은 이제 오늘 2% 넘게 일단 상승 흐름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직전에 이제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이제 새벽에 발표되는 6월 연준의 FOMC 결국 이제 3월, 6월, 9월, 10일 이 분기 말에 이제 진행되는 이제 FOMC 같은 경우는 이제 점도표 관련, 더트 플랫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변화가 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선물 관련되는 부분들은 연준에 관련된 어떤 부분으로 좀 혼조세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06% 소폭 약세.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에는 0.2, 0.07. 뭐 거의 강보 앞세권 흐름입니다. 유가는 플러스권이고요. 금값도 조금 올라가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제 국내 시장은 이제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았죠. 이 코스닥의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집중적인 어떤 매도 속에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2차전지 관련되는 부분들이 흐름이 괜찮았다가 이제 중국 관련되는 어떤 이제 2차전지 양극재무제 관련되는 부분을 미국에다가 뭐 공장 설립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슈화가 되면서 에코프로, LNF 뿐만 아니라 기타 이제 관련주들이 빠지면서 이 코스닥 지수의 영향을 이제 즉각적으로 좀 주는 어떤 흐름이었죠. 그래서 코스닥의 어떤 주가 흐름이 900선 분위기에서 2.79% 5일선 이하로 좀 떨어지는 어떤 급락 조정을 일단 왔고요. 자, 거래소 쪽에서도 이제 반도체주들이 조금 주춤하면서 연기금이 오늘은 좀 이제 집중적으로 좀 매도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소 쪽에서는 이제 오후에 플러스권으로 좀 바뀌었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줄면서 코스닥 쪽에 어떤 순매수 흐름이 훨씬 많았고, 외국인들은 이제 선물 쪽에서는 일단 매수를 했고요. 원달러 환율 자체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7원, 10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따랐던 수급 흐름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쪽에서 보시게 되면 하락 종목 수가 한 3배 가까이 많았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하락 종목 수가 한 4배수 정도로 많을 정도로 주도주가 조금 이제 급락 조정을 맞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런 어떤 흐름에서 이제 오전장에 이제 바이오주들은 좀 반등의 흐름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이 오장에 또 이제 시장이 또 이제 망가지는 모습 속에서 장중에 좀 반등 흐름들이 또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대로 좀 빠져버렸죠. 본래부터 이제 시장의 영향보다는 자체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어떤 HLB인데, 자, 오늘은 또 시장 흐름들의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수급의 압박 속에서 이 34,000원대 어떤 지지 흐름들을 못 해주면서 장중에 윗꼬리가 오전장에 나왔다가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도 좀 뚫고 내려가는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간에는 50원 정도 올라서 33,900원대. 자, 34,000원대의 어떤 가격 어떤 지지 흐름이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도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면으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을 깨고 내려가면 그렇게 오래 있지 않고 바로 다 이렇게 들어서 이 올리는 흐름이 올해는 대부분 나왔는데요. 1월달, 2월달에도 이제 이런 흐름이었고, 4월달, 5월달에는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가지 않고 그 윗단에서 이 반등세 흐름이 나왔던 데 비해서 이번에 이제 6월달에는 연초와 마찬가지로 지금 볼린저 밴드에서 지지 흐름이 나오지 않고 조금 살짝 이탈하는 흐름들을 보였죠.
자, 분봉상에서는 오전장에 이제 반등의 흐름이 나왔다가 35,000원대에서 이제 저항이 되는 흐름에서 34,000원 지지가 이제 5장에 살짝 이제 등락을 하면서 종가가 좀 밀리면서 좀 끝나는 어떤 흐름을 보였죠. 자, 수급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살펴봐 드리면, 오전장에 이제 조금 그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좀 들어왔다가 다시 이 부분들이 이제 매도세 흐름과 외국인들, 기관들, 개인들만 이제 6일 연속으로 매수하면서 그냥 흘러내린 어떤 수급을 보였고요.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보면 이제 JP모건 요쪽에서 일단 그러니까 JP모건 서울 창구에서는 이제 큰 물량이 아닙니다만 다른 쪽에서 일단 물량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는 거래는 이제 더 늘어났는데, 자, 오늘도 매매 비중에서 공매도 차지하는 게 16.47이니까요. 상당히 이제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매매에서 누름이 지금 두 자리 숫자가 상당폭 이제 오래 진행되고 있는 어떤 흐름입니다. 요런 가운데 이제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특별하게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살펴보시게 되면 2% 정도 좀 반등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평선을 다시 좀 올라간 어떤 흐름들이 거래량이 늘면서 좀 나왔고, 4월 달에 양봉을 만들고 난 다음에 두 달 연속으로 일단 조정 흐름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나름 이제 간암 관련되는 병용의 예비심사에서 본심사로 넘어가느냐, 우선심사 여부의 어떤 채택 여부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6월 달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밑단으로 떨어지는 조금 이제 기대하고 다른 어떤 흐름들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수급에서는 여전히 지금 이제 두 자릿수의 어떤 공매도 매매 관여율 자체가 6일 연속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 공매도의 압박 자체가 수급을 계속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6월 10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 수량도 이제 다시 또 500만 주가 넘어버렸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제 이 대차거래 잔고 자체에서 새로 오늘 또 체결이 무려 200만 주가 넘게 또 체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상한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170만 주 있습니다만 이 공매도 어떤 선행 지수라고 볼 수 있는 이 대차 거래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부담이 계속 이제 수급 압박을 HLB 입장에서는 받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톡방에 계신 분들도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 재료가 있는데 이렇게 왜 빠지는지, 올라가서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모멘텀이 있는데도 이렇게 빠지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아쉬워하는 어떤 뭐 카톡 내용들도 많이 봤는데요. 자,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크게 보면 이제 한 5가지 요소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맨 오른쪽으로 갈 때가 이제 장기적인 어떤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갈 때가 이제 단기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맨 오른쪽이 이제 결국은 펀더멘탈에서 가장 중요한 뭐 실적이라든지 뭐 매출액, 뭐 이익단, 순익단, 요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 이 재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이걸 이제 카탈리스트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뭐 그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임상에 어떤 관련된 어떤 데이터라든지, 뭐 제가 말씀드리는 뭐 NDA에 다음 달에 뭐 본심사라든지 우선심사 여부, 이런 것들도 이제 재료가 되는 거죠. 요런 게 이제 장기적인 어떤 부분이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얘가 이제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요쪽으로는 이제 좀 장기 쪽이고, 요쪽으로 갈 때 좀 단기 쪽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있는 게 심리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유수거든요. 물론 이제 이 유수가 이제 실적과 재료에 관련되는 유수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7월 달과 그 다음에 상업화가 성공되면 회사 IR 자료에서 막 밝히듯이 뭐 HLB의 실적단이 급격하게 성장할 거다. 장기적으로 이런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실현 가능하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임상의 이제 정도들이죠. 지금은 이제 NDA 신청을 했기 때문에 NDA 신청 과정의 어떤 프로세스가 하나씩 진행되는 게 일종의 카탈리스트, 이 재료로서 작용을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이제 좀 단기적인 어떤 수급을 보게 되면 전혀 이 부분들을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뭐 프로그램 쪽이라든지 공매도가 전혀 반대쪽으로 작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는 어떻게 해요? 주가가 이제 떨어지니까 좋아 보이지 않고 이제 힘들고 이제 지치고 이제 이런 어떤 부분으로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시장에 보면 뭐 2차 전지 관련된 급락을 하고 또 하한가 뭐 이제 여기 닿게 들어가는 부분이 나오고 좀 시장이 좀 뒤숭숭했죠. 이런 이제 이런 뉴스까지 있으면서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작용하는 흐름. 분명히 이제 중장기적으로 카탈리스트와 이 실적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은 성공을 한다면, 그러니까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어떤 이 수급과 그 다음에 심리와 이제 기사가 형성되면 이제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코로나 때 이제 제약바이주들이 올라갔듯이. 그리고 이제 뭐 한 번씩 이제 HLB가 급등을 할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수급단 부분과 이 결합을 해버리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유수나 심리도 자극하면서 수급이 좋아질 때는 쇼커버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빨리 올라갈 것 같더라면 이제 거기에도 이제 같이 들어가서 일단 뭐 차익을 실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일단 이제 7월 달까지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어떤 수급의 극복이 분명히 나와야지만 아무리 좋아도 누군가가 사주지 않는다면 주가는 안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수급의 개선들이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에는 이 34,000원 단에서 나오는지 여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좀 극복되는지 볼린저 하단 부분에서 올해 들어서는 여기서 많이 또 지체하지 않고 바로바로 들어올렸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34,000원대는 올해 1월달부터 이 41,950원까지 어떤 가격 상승 흐름에서 중요한 추세 라인 내 어떤 지지선 구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살짝 가격으로는 어긋나 있습니다만, 이 목요일 금요일 날에 이 부분을 돌리는 이제 양봉으로 다시 회복을 하면 벨로 이제 지지 흐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안 되고 흘러내리면 다음 자리가 이 가격까지 있거든요. 이 가격까지 이제 떨어진다면 다시 나중에 재료가 올라가더라도 41,950원은 좀 3만원대에서 보면 한 30% 이상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이런 데다가 이제 가격을 떨어뜨려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어떤 이제 구간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어떤 흐름들의 수급들이 나타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살피시면서 투자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